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 본관 앞에서 김영우 서울시의원과 박주민, 강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 단위의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마련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다음 달 17일까지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선생님, 학생, 교육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지켜주십시오.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과연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 뉴타운이 속한 진관동은 현재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은평 뉴타운 입주 16년을 맞아 지역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진관동 대토론회는 주민들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지역사회 인사들과 종교계, 교육계 관계자 등 주민 70여 명이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살기 좋은 진관동이 될 수 있을지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 분야의 으뜸 일꾼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진관동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천혜의 자원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동에는 천년고찰 진관사와 더불어 은평역사 한옥박물관과 사비나 미술관 등 다양한 종교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의 경우 연 25만에서 2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종교와 장소, 문화적 가치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장소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 그런 것들 연계한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런 문화와 사람의 선순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진관동 한옥마을 일대는 도심 속에서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 체험특구입니다. 다른 곳들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 일대가 한글 특구로도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찾는 장소가 진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명 중에 1명, 20%는 전부 북촌, 종로 이쪽을 간다고 합니다.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평 한옥마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여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무한 책임을 갖고 관리를 해야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통일로 인구 분산과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추진을 거의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2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 밖에도 진관사 사가독서 기념관 유치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주민들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진관동. 주거뿐 아니라 서울의 문화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이며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든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은 최초 신청월부터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전세는 7억 원 이하, 월세는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재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공무원 신상 정보와 악성 민원 글을 올렸던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40대 남성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포시 공무원 A씨가 사망하기 전 온라인 카페에 A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A씨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9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29일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이 3.2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는 지난해보다 4.25%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와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21%와 1.93%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이 재개발 조합이 짓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7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선정하는 현행 표준 건축비 기준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의 청년 할인이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청년 할인에 추가로 포함된 35세에서 39세 연령층의 차량 보유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기후동행 카드 도입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할인을 받으면 6만 2천 원 일반권을 12% 저렴한 5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이 되는 연령층은 청년 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 사업 기간인 6월 30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 카드를 12%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취득세를 75% 감면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인데요. 도내 지정 가능 지역은 김포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 수 있는데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1분기 물동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87만 48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1분기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이전 역대 최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1분기 83만 1,577TU입니다. 1T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 대분입니다.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수출 42만 8,564TU, 수입 42만 6,176TU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6%씩 증가했습니다. 환적 물동량은 3,878TU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 상대국인 대중국 교역량이 50만 1,904TU로 7.3% 늘었고, 대만 24.5%, 말레이시아 27.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가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골목형 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인데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해당 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정과 상점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신청 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해당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옥내 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 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송도시대를 마감하고 원도심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도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옥 이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으로 공사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은 1978년 건립된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한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복합 문화관광 시설입니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으며 사적 공간에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체험관과 인천 AI 교육센터, 아트 갤러리, 카페, 베이커리 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또 공적 공간은 다목적 홀과 지역 공방, 사무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공사에 송도 컨벤시아 사업단과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제외한 14개 팀이 근무지를 옮겼으며 상상 플랫폼에는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올해 직원 신규 채용이 끝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연천군과 포천시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방향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된 도금업체와 금속 표면 처리 업체 등 31곳, 대기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4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